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토피를 비롯해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가렵다 보면 긁게 되죠. 이 긁는 행위. 이 긁는 행위에는 사실 피부를 만지는, 피부를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피부를 두드리거나 혹은 비비거나 때리거나 긁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사실 이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가려울 때 긁지 말라는 그 말이 참 말 같지 않게 들리시죠? 저한테 진료받으시는 분들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장님이 이 피부 질환을 알아보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물론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이 가려움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려워서 이 긁는다는 그리고 비비거나 만지거나 두드리거나 때리거나 하는 이런 모든 피부 접촉을 통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게 되죠.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2차 감염이 발생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발생되어 있는 피부의 염증 반응을 치료하기도 요원한데 이 2차 감염을 통해서 피부의 염증 반응이 주변부로 혹은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긁는 행위를 조절한다는 것은 피부 질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피부가 살아야 내 몸이 산다라는 불후의 명저의 부제가 바로 긁지만 않아도 피부 질환은 낫는다로 제가 달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이 가려움증이 발생될 때 긁지 않는 것은, 피부를 접촉하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3가지 그런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드라이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드라이기를 보시면 냉풍이 있고 온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람, 온풍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단계가 제가 가지고 온 드라이기는 3단계에 걸쳐서 조절이 가능한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각각 나눠서 해보시면서 사실은 자극이 안 가는 수준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정도에서 따뜻한 바람을 했을 때 가려움이 줄어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단계, 3단계로 높이지 마시고요. 1단계로 하시는 게 좋고 1단계가 약간 부족하다. 그럼 다음 단계인 2번째, 그리고 혹은 2번째에서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3번째,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시간은 1분에서 2, 3분 혹은 5분 정도 이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가 많은 분들은 각각의 해당 부위를 조금씩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총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가려움이 생길 때 보통 한두 군데가 무척 가렵습니다.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오히려 가려움을 더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이 드라이기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사용해 보시고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번째 방법은 바로 얼음입니다. 이 얼음을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비닐팩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을 문지르는 그런 행위보다는 가볍게 피부에 데워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얼음을 비닐팩에 넣어서 환부에 가볍게 대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지르거나 때리거나
피부에 강하게 접촉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살짝 올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음 같은 경우에는 10초 이상 피부에 올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10초 이상 피부에 올려놓으셔도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에 차가운 자극, 냉자극을 통해서 동상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피부 질환이 더 오히려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려운 부위에 짧게 수초에서 10초 이내로 뗐다가 다시 몇 초 있다가 다시 그 가려운 부위에 또 올려주시고, 혹은 여러 부위가 가렵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가볍게 피부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조차도 오히려 가려움이 심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물수건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물수건은 시원한 물수건일수록 좋습니다. 물에 적셔서 좀 짜주신 다음에 이 환부에, 예를 들어 손이 가렵다 그러면 이 환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문지르거나 비비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얼음에 비해서 물수건은 10분 정도까지 길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온이 높아지면서 중간에 냉기가 줄어들면 다시 좀 적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아토피나 피부 질환의 염증, 가려움증이 심각한 분들은 이 물수건을 냉장고에 많이 넣어 두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그때 바로 시원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물수건 찜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은 방법인데요, 진물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수건을 직접 그 진물이 나는 부위에 올려두시면 오히려 그 환부에 짓물러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찜질팩이 아니지, 물수건을 비닐팩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진물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원한 물수건을 비닐팩에 넣어서 접촉하시면 진물 반응은 심해지지 않고 가려움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혹은 부위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린 이 3가지 방법이 오히려 더 가려움증을 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용지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